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생애 관점, 기관 관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기업한테, 우리 기업 고객이 될 것 같아? 10년 동안? 이제 고객의 라이프타임 주기를 우리가 파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뭐예요? 그걸 모를 때, 그냥 단순하게 고객 유지율이 몇 % 된다라는 것까지의 정보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지금은 고객이 이 사람의 1년, 2년, 3년, 아니면 5년 동안을 우리가 계산해 볼까? 했을 때 그 기간에 따라서, 라이프타임의 밸류에 따라서,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전체 수익하고 비용이 있겠죠. 이 비용은 신규 고객 획득 비용입니다. 아까 전에처럼 이걸 빼줘야 되겠죠. 그럼 전체 기간 이 사람이 우리 회사 고객으로서의 수익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거에서 비용을 빼면 가치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수익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고해, 공업마진인데 공업마진은 반복 매출액하고 반복 비용이죠. 뭐냐면 매년 얼마씩 벌어들이는 비용과 그 사람이 유지하는 데 쓰는 비용을 해서 마이너스 해주는 게 공업마진이고, 그 사람의 생애 기간을 우리가 파악할 줄 알아야 되죠. 이 사람은 한 5년 정도 우리 고객이 될 수 있다. 이 사람은 10년 정도다. 이제 이것도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 확률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여러 번 방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두 번 방문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동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할인율. 할인율은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계산해 줘야 되니까 할인율이 필요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지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고객 생애 기간인데 첫 번째는 비용 산출이 어려울 경우에, 아까 전에처럼 획득 비용과 유지 비용을 계산할 수 없을 때는 계산하는 방법과 그거를 알 때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한 고객 자산 계산하는 방법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멘붕 아니죠? 표정이 눈동자가 흐릿해지고 있어요. 갑자기 계속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데. 응? 자, 수식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어려운 거지 실제로는 간단합니다. 계산하는 거는. 자, CLV는 시그마 T가 1부터 T까지, 대문자 T까지 붙어서 CMT분의 P의 T의 1-I분의 1분의 T. 포기하고 싶죠? 이제부터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만 주면 이제 포기할 거잖아. 그지? 자, 공업마진이라는 건 뭔지 아셨죠? 아까 전에? 전체 매출액분의 실제로 쓴 비용 뺀 나머지 순수익을 공업마진이라고 하고요. 활동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기업에 얼마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 플러스 이자율이 있어요. 활동 확률은 뭘로 계산해 주냐면은 T분의 N입니다. T는 전체 기간 중 활동 기간 비율이고요. 주어진 기간 동안의 구매 횟수입니다. T의 N승. 네.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홍길동 씨는 홈쇼핑을 통해서 지난 1년간 30만 원의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자, 지금 12월 달에서 봤더니 최종 구매일이 10월이었는데요. 그때까지 총 3회를 구입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자율은 0.1이고요. 생존 기간을 우리가 5년으로 봤을 때 홍길동 씨의 CLV는 얼마가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길동 씨가 있는데 이렇게 했어요. 김길동 씨하고 홍길동 씨가 있어요. 보면 홍길동 씨는 1년 동안에 이렇게 1월달, 6월달, 10월달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10월달에 구매를 했고요. 자, 김길동 씨는 1월달, 3월달, 6월달, 9월달 4번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P의 홍길동 씨를 계산을 해봤더니 T의 N승입니다. 그래서 12분의 10분의 3. 3번 구매를 한 거고요. 김길동 씨는 12분의 마지막이 9월달이었죠. 그 중에 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0.579하고 0.316이 나와요. 자, 아니 3번 구매한 사람이 더 높네요. 4번 구매한 사람보다. 반대가 아닌가요? 이거는 무슨 개념이냐면 잘 보세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 뭐냐면 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김길동 씨를 보면
1월 달 보통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구매를 했죠. 그런데 3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구매를 안 해. 원래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쯤이면. 근데 지금 구매를 안 했어. 그럼 뭐예요?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약간 실망한 경우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간 이 사람이 액티브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왜냐하면 이 사람의 활동 주기를 봤을 때는 지금 액티브하게 뭔가를 구매했었어야 되거든요. 벌써. 근데 그게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까 전에 활동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낮아지는 거죠. 했어야 되는데 지금 길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봤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조금 더디네. 뭔가의 이벤트를 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일단은 계산할 때는 활동 확률이 많이 구매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 주기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2달 중에 매월로 봤을 때 12번 중에 최종적으로 10월 달에 했는데 3번 구매했을 경우에 이 사람은 아직까지 구매 안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1, 2개월 뒤에 더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건 확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액티브한 확률을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활동 확률에 대한 개념을. 이 분위기는 뭐지? 자꾸 자꾸 뭐야? 이해가 됐죠? 어쨌든 활동 확률은 액티브한 겁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을 확률이에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벌써 구매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를 떠났을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죠. 반대로. 살아있을 확률이 낮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구매 주기가 안 닥쳐 있기 때문에. 그죠? 좀 더 지켜볼 수 있다. 확률적으로. 살아있을 확률이 좀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활동 확률이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까 전에 30만 원을 우리가 했는데 공업 마진율은 30%라고 했으니까 9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CLV를 계산해 보면 T의 N승에서 5년 차까지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0.574 활동 확률에 1 플러스 0.1분의 1의 계산식이 나오죠. 여기다 그냥 대입하면 돼요. 그냥 여기다가. 그죠? 시그마는 뭔지 알죠? 여러분들 시그마는 뭐예요? 시그마 몰라? 시그마는 계속 더하는 거예요. 1부터 10까지의 합을 더하시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거예요. 시그마는 수학식, 이거는 기본 수학인데 1, 2, 3, 4, 5 이렇게 더하라는 건 뭐예요? 10까지. 자, 이거를 수학적 기호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시그마 i는 1부터 10까지 해서 i 이게 뭐예요? 총 10번을 더해줘라는 얘기잖아. 시그마라는 개념은. 5년 차까지 더하라는 뭐예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을 5번 더해줘라 이거예요. 자, 이렇게 길게 쓰면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학은 공식에 의해서 간단하게 서로 약속에 의해서 간단하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규약에 의해서. 자, 이건 뭐예요? 1년부터 5년까지 5번을 더해주라. 이 얘기예요, 시그마는.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 총 5번을 더해주는데 어떻게 돼? 첫 번째, 이런 시기에 의해서 계속 더해줘라. 1년 차가 여기 1년 차 들어가죠? 1승, 2승, 3승에서 5승까지 더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은 이 공업 마진 곱하기 0.574. 아까 전에 활동 확률이라 그랬죠? 거기에 1 플러스 이자율 분의 1에 1승부터 해가지고 2승, 3승, 4승 요것만 바꿔주면 되죠. 이자율이니까. 이렇게 쭉 해서 5승까지 더해주면 되겠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계산돼서 쭉 나오죠. 요 의미가 뭐냐? 요 의미가 그러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1년 뒤에는 90%까지 살아있을 수가 있고 그 뒤로 갔을 때 5년 뒤에는 한 62% 정도까지 살아있을 확률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한테 줄 수 있다. 그 확률을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자율이나 이런 거에 맞춰가지고. 자, 그랬을 때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돼요? 19.6만 원이 나오죠. 19만 원.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30만 원을 사는 고객인데 30만 원을 사고 1년에 한 3번 정도 구매를 했죠. 아까 전에 보면. 그죠?
1년 정도, 1년에 한 3번 정도 구매하는 사람이고 30만 원 정도 우리한테 구매를 했는데 이 사람은 5년 동안 우리 회사에 얼마 정도 이득을 줄 수 있느냐? 한 20만 원 정도 줄 수 있는 고객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은. 됐어요? 다음 시간에 시험 보면 계산 잡아도 돼요? 어떻게 할까? 다음 주에는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자, 고객 생애 기간 비용 계산이 가능할 때 보겠습니다. 자, 더 복잡하죠? 더 복잡한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가 어렵지 않느냐? 앞에 거랑 똑같아요. 얘 곱하기 얘인데 중간에 뭐가 들어갑니까? 고객 유지 비용을 빼주는 거예요. 더 없어요. 자, 얘는 비용 계산이 가능할 때, 비용 계산이 가능하지 않을 때는 여기 보면 이렇게만 계산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돼요? 확률에 유지 비용, 매년 유지 비용을 빼줘야 되죠. 유지 비용은 매년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매년 유지 비용하고 전체에 획득하는 비용, 첫 번째 한 번만 계산해 주면 되죠, 걔는? 그래서 계산해 준 게 이거예요. 용어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지. 실제로 보면 아까 천에 거에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돈을 얼마만큼 벌었는지, 순수익에 내가 5년 동안 얼마만큼 살 수 있는지, 그거에 마이너스 유지비용, 나 매년 2만 원씩 유지할 수 있다. 유지비용이 들어간다, 이 고객한테는. 그 비용을 빼준 거죠. 현재 가치로 빼줘야 되니까 요걸 쓴 거고, 요거는 현재 가치 계산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써준 거고, 이 부분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전체로 5번 계산해 주는 거죠. 5년 동안이니까. 매년 계산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요? 지금 시그마가 요렇게 묶인 겁니다, 지금. 얘는 5번 계산해 주지만 어떻게 돼요? 신규 고객은 매년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 고객을 한 번 우리 고객으로 획득했을 때 한 번만 들어가면 되니까 나중에 따로 빼준 거죠. 한 번만 계산해 줘야 되니까. 그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어렵게 기호로 쓰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계산해 볼까요?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똑같고요. 다른 건 다 똑같고 마케팅 유지 비용이 10,000원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매년 10,000원 정도 내가 이제 마케팅 비용을 쓰는 거예요. 유지 비용으로. 신규 고객 할 때 2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10,000원. 10,000원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10,000원. 앞에는 똑같죠? 9만 원. 이 사람은 이제 9만 원 정도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요. 확률적으로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1.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왜 0.574가 바뀌었지? 이게 0.574인데, 뭔가 바뀐 것 같습니다. 똑같이. 자, 그렇게 해서 쭉 해서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2는 신규 고객 유지 비용이니까 한 번만 빼주면 되는 거죠. 얘는 매년 10,000원씩 빼주는 거고, 얘는 토탈 5년 동안에 한 번만 딱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해 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여기 나와 있는 거에 여기서 매년 유지 비용 4만 원에 그 다음에 뭐죠? 신규 고객 획득 비용 빼주면 15만 8천 원이 이 사람한테 든 비용까지 다 제외한 순수익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의.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이 매출액과 CLV를 가지고 어떻게 마케팅 활동을 하느냐. 자, 매출액만 보겠습니다. 자, 김길동이라는 사람은 200만 원을 매출 실적을 올렸어요. 마케팅 관점에서 보면, 매출액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이 우리 회사 로얄 고객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딱 한번 구매하고 그 다음에는 구매할 확률이 적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의 고객 가치는 6만 원이 나옵니다. 자, 위에 사람들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쭉 계산해 보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계산 가치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CLV가 제일 높은 사람이 박길동 씨죠. 박길동 씨는 세일즈가 많지는 않지만 계속 우리 고객이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계속 관리해주면은 이 사람이 꾸준히 계속 우리한테 매년 이만큼의 금액씩 우리한테 계속 물건을 사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박길동 씨가. 이 사람이 우리 회사의 로얄 고객이 될 수 있는 거죠. 매출액만으로 보는 거와 CLV로 계산해서 보는 거에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세일즈를 기준으로 해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볼 거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CLV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고객 라이프타임 밸류를 이용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거죠.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유지율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한 번 딱 하고 단번에 끝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객이 계속 유지되고 우리 회사 고객으로 계속 남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고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 전략을 취해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그죠? 이 사람은 어쩌다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를 떠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공을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는. 마케팅 전략을 취할 때 이런 거를 뭘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틀려지죠. 고객 카테고리가 틀려지니까 그런 걸 잘 보고 취해야 된다는 거죠.